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2명이 오늘 새벽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38일 만에 끝났지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시설 확충이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6일 순창을 시작으로 8일 김제, 10일 전주에서 잇따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에서 격리된 사람만 1000명을 넘어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메르스 관리자로 남아있던 마지막 2명이 관리 대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북의 메르스가 38일 만에 끝난 겁니다. 타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시자가 감시망을 벗어나 전북에 내려오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북에서 메르스 추가 환자 발생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이용이나 여가 활동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픔은 컸습니다. 메르스 환자 3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순창 장덕마을 주민 100여 명이 보름 동안 외부와 통제됐습니다.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고 지역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돼요. 메르스 때문에 피해가 많아요. 장사에 지장이 많고. 메르스 예방 대책은 갈 길이 멉니다. 국가지정 수준의 음압병실은 전북대 병원과 원광대 병원 5실 뿐입니다. 지난 2013년 응급실 재실 시간은 전북대 병원의 경우 16시간으로 전국 6번째, 원광대 병원은 15.3시간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길어 응급실에 감염 위험 노출이 심각했습니다. 호흡성 질환과 일반 질환의 구분, 그리고 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상시 운영되는 선별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정부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평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사태가 38일 만에 끝났지만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은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국정원 간부라고 속여 지적장애가 있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냈다가 구속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지적장애 3급인 남원시 환경미화원 37살 이모 씨. 지난해 한 남자가 자신을 국가정보원 간부라고 소개하며 이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믿고 투자하면 큰 돈을 벌고 승진을 할 수 있다며 이 씨를 유혹했습니다. 남원시청에 안면 감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안기부 상급 공무원이라고 하면서 이 씨가 돈을 건네주기 시작하자 이 남자는 곧 본색을 드러냈고 가진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이 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넉 달 동안 뺏긴 돈만 2억 1천만 원이 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남원시 소속 사회복무요원 32살 양모 씨였습니다. 양 씨는 이 돈으로 이 같은 수천만 원짜리 외제차와 명품 시계를 구입하고 유흥비로 쓰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고 사람을 잘 믿고. 조직폭력배인 37살 정모 씨도 이 씨를 협박해 투자 명목으로 9천만 원을 가로채 이 씨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현재 약 1개월가량의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고 현재는 퇴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회복무요원 양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정 씨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오는 11월 12일에 치러지는 수능 시험의 세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올해도 쉬운 수능이 예상되고 달라진 전형으로 학생부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고3 교실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다음 달 수능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수시 모집에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계획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가장 열심히 주력으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도 언제든 맞춰야 되니까 함께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에서만 A,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EBS와 수능 연계율을 70%대로 유지하기로 해 비교적 쉬운 수능이 예상됩니다.
올해 대입 전형은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이 많아진 게 특징입니다. 또 수도권의 많은 대학들이 내신 위주의 교과 전형을 없애기로 해 학생부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수험생들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시 모집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여름방학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내신 4, 5등급 군, 이 아이들이 현재 수능에 좀 부족했던 교과들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고,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특히 시간 관리 잘해서 최선을 다할 시기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시작되며 모두 6차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6학년도 수능 시험은 오는 11월 12일에 치러지며 성적표는 12월 3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평상은 더위를 피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인데요. 농촌 노인들의 쉼터가 될 평상 만들기에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페인트를 정성껏 칠하고 평상 틀에 올릴 상판을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합니다. 봉사자들의 손놀림에 평상이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재료만을 골라 사용하는 세심함을 더했습니다. 건강상에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유해하지 않은 페인트라든가 목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재료 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무 절단과 결 다듬기, 조립, 페인트 칠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평상이 만들어집니다. 처음 해보는 작업에 봉사자들은 피로감이 더 클 수밖에 없지만 평상이 여름철 노인들의 쉼터가 될 거란 생각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작은 힘이나마 여러 어르신들 좀 도움이 되는 것도 하나 보람이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봉사자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평상은 14개 읍면 마을 경로당에 보내지게 됩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놓일 평상은 노인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쉼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의 양로당에 기부를 할 거거든요. 그때 그 어르신들이 그 평상에서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농촌 마을 노인들이 이번 여름부터는 봉사자들이 만든 사랑의 쉼터에 모여 앉아 이하의 꽃을 피우며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무주경찰서는 말다툼 끝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1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9시쯤 무주군 안성면 자신의 친구인 김모 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김 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2.2도, 전주는 30.8도까지 오르는 등 더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는 돌풍이 불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 기상대는 당분간 덥다가 이번 주말쯤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